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의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올해부터 해자축으로 가는 3년 동안은 대한민국 국운이 하라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2022년 이민년부터 인묘진으로 갈 때 여기에 바로 상승운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해자축과 인묘진을 칠판에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2019년 기해년이고요. 내년이 2020년 경자년, 그 다음에 내년 후년이 2021년 신축년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해자축은 대한민국 국운이 내려가는 하라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이 이민년이지요. 이민년부터 상승운이 되는데, 그 다음에 2023년 개묘년, 2024년 갑진년이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목, 간목인목, 동방예의지구, 동방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 인목이 올 때, 이때부터 이제 상승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시 하면은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에 해당하죠. 어둠의 시간이죠. 자, 내년에 자시를 시간으로 한 사람에는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내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신축년, 축시를 시간으로 한 사람은 새벽 1시 반부터 새벽 3시 반, 역시 어두우면서 추운 시간이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밤 9시 반부터 해시부터 축시의 마지막인 새벽 3시 반이 지나야만,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야만 인목을 맞이할 수 있다. 인시의 동이트지요. 인시라고 하면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 이 사이에 해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여기 인목부터 인묘진으로 가는 여기가 국운이 서서히 신압으로 상승운에 이제 해당한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지금 해자축 올해가 이제 지금 2년 6개월을 지나서 3년 차죠. 그 다음에 내년이 4년 차, 그 다음에 내년 후년 마지막 이제 5년 차가 돼서 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기에서는 2022년 3월 9일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적인 의미로도 대체적으로 국운, 대한민국의 국운은 분명히 하라군임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대통령이든 집권 3년 차부터 어렵게 되죠. 자,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을 한다 하손 치더라도 3년 차, 4년 차, 5년 차로 가면은 내리막길 하라군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론이 분열돼서 국론이 두 동강으로 분열돼서 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여러 차례 이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원국과 특히 대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경신대운, 정관대운인데요. 사주 원국과 이 세운은 상당히 이제 불리함이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을의 일주지요.
자, 을의일주에 수다부목이 돼서 일단 뿌리가 썩고 있고, 그 다음에 금이 너무 강해져서 대운에 경신대운, 을경합금, 을경합금. 그 다음에 내년에 경금과 내년 후년에 신금이 오게 되면 금금목으로 금다 목절이 되죠. 이렇게 되면 뿌리가 썩으면서 일간 을목이 상당한 극을 당하기 때문에 설상가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하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좌파, 우파 어디에도 휩쓸리지 말고 건전한 중도 신지식인이 많아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도 없고 진정한 진보도 없습니다. 자, 진보와 보수 이것은 없는 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서로서 이합집산으로 서로서 헐뜯고 비판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자, 좌파와 우파가 두 동강으로 나뉘어졌을 때 신지식인, 나라를 바로 세울 신지식인은 반드시 중도에서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신지식인이 많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국민이 현명하게 바로 서면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이 국민을 무서워하게 되고 국민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난국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나라 국민은 IMF 때부터 그 다음에 2007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태 때 금모기 운동이라든가 난국, 어려울 때 덜덜 뭉쳐가지고 난국을 헤쳐나갔죠. 그리고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외세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살아남은 이런 민족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나라가 혼란하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이럴수록에 건전한 중도 신지식인이 되면 바로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경자년 일간별 운세에서 자, 경자년 2020년 경자년의 간목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간목부터 개수까지. 자, 간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금목해니까 간목은 내년에 평간운에다가 수생목해니까 정인운이지요. 자, 이렇게 되면 간목일간, 뭐 갑자일주라든가 갑인일주라든가 갑진일주라든가 갑오일주라든가 이제 많죠. 자, 평간운이 오게 되면 갑경충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간목이 손상을 당하죠. 그러면 간목이 평간이니까 평간이 손상을 당한다. 간목일간의 평간은 뭡니까? 명예훼손. 일단은 어떤 관제구설수, 직장이라든가 여기에서 관제구설수가 일어남을 의미하죠. 그런데 만약 간목일간인데 신강하다, 아니면 간목일간인데 을목이 있다, 사주원국에, 이렇게 되면 이 평관이 갑경충을 해더라도 까딱없죠. 그리고 을목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평관이 칠살이 공격을 해도 을목이 을경합으로 이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목이 탄탄해지죠. 그래서 간목일간은 을목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도 유리하고, 단 신약한 사주, 간목일간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칠살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사주 명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신약한 간목일간이라든가 약한 이런 간목일간은 어떤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사기수까지 어떤 투기, 투자에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을목이 있으면 대단히 간목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을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는 을경합금이 되니까 이제 정관운에다가 수생목이 되니까 편인운이 되지요. 자, 을경합금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을목이 남자나 여자나 이게 직장, 취업이 되지요. 합격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대입 시험에 내년에 을목일간들이 대단히 유리하다. 합격 확률이 높다. 취업운도 좋지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미혼 여자는 일단 연애운이라든가 남자친구가 생긴다라든가 애인이 생긴다라든가 아주 희소식이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을목은 정관이 자녀, 자식이 되지요. 그래서 자녀의 어떤 생활의 변화, 유학을 간다라든가 자녀가 결혼한다라든가 자녀가 직장에 취업을 한다라든가 자녀의 운의 변화가 있지요. 다만 주의할 것은 자, 을목일간이 또 사주에 을목이 있을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을경합금, 을경합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쟁합이나 투합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일단 본인이나 배우자가 외도, 바람이 날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을목일간의 을경합금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을목이 하나 더 있을 때 을경합이 되면 본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의처증, 의부증이 생길 수가 있는 이런 양날의 칼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장 면에서는 유리하나 남녀 관계에서는 항상 맺고 끊는 거, 주색잡기라든가 을목일간이 아주 인물이 좋죠. 간목일간은 이제 편재성이 있고 을목일간은 아주 정제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실속파죠. 예. 간목일간과 을목일간은 이제 편재와 정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도 있고 이번에 병화로 한번 가봅니다. 자, 경금일간에 오게 되면 이제 화극금에서 편재하고 수국화에서 정관운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편재운이 옵니다. 병화일간이 큰 돈이 보이죠. 재물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경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투자가 아닌 투기 심리가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왜? 큰 돈이 보이니까. 자, 그런데 을목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을목이 있게 되면은 병화일간의 을목은 자, 목생화 정인이 되지요. 그 정인이 있는 병화가 을경합을 하면 을경 그 정인 문서와 재성 큰 재물이 합을 한다는 건 뭡니까? 상소군이 있다. 병화일간에 을목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 어떤 상소군이라든가 취업운이라든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일단 병화일간이 2018년에 좀 힘들었지요. 병술년에 묘지에 있어서 물론 이제 무토도 힘들었는데 자, 대체적으로 병화일간은 내년에 좀 긍정적이다. 2018년 19년보다 20년에 병화일간은 여러모로 긍정적임에 틀림이 없다.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자, 정화일간으로 갑니다. 자,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화극금 정제지요. 수국화 평간이지요. 정제와 평간은. 그러면 정화일간은 어떻습니까? 정제운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이죠. 실속을 추구하게 되죠. 실속. 이론이 아니라 조금 실리 추구, 실족성.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을목이 있으면 이제 불리합니다. 만일에 여기 을목이 편인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화는 괜찮은데 정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화일간이 원국에 을목이 있으면 편인이죠. 편인과 편제가 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편인은 삐딱한 문서지요. 이렇게 되면 사기 투자.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을목이 있는 정화는 투자 투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보다는 병화가 내년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무토로 갑니다. 뭐 12운성에서도 똑같이 병화나 무토 12운성에서는 전부 태지에 올라가죠.
자, 간목 같은 경우는 목욕이고 여기는 둘 다 이제 그 태지에 올라가는데 자, 12운성으로도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음간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을목정화. 예를 들어서 을목은 내년에 병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정화는 내년에 절지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이게 그 음간은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음간은 통근, 투간, 투출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양간은 12운성을 통근, 투간, 투출과 병행해서 보고 음간은 12운성만 보게 돼서는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묘지, 절지 정도 맞고. 예. 자, 무토 식신정제운이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죠. 식신정제운이면은 육친적으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사업운의 상승운이다. 취업운도 좋고, 식신운이 오면 연애운도 좋죠. 남녀간의 연애운. 또 재물운도 좋고 재물의 욕심도 커지고. 예. 근데 을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을목이 있게 되면은 을경합으로 이걸 묶지요. 토생금 식상을 묶게 됩니다. 을목 정관이 사주 원국에 을목이 있는 모토는 을목이 이 큰 재물을 묶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가 않고 손재수가 생기죠. 누가 중간에서 내가 취할 그런 재물이라든가 금전적인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런 손재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모토라도 원국에 을목이 있느냐 없느냐. 왜? 2020년에 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원국에 을목이 있느냐 없느냐. 왜? 천간은 합이 가장 중요하고 육친이 가장 중요하죠. 천간은 육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이 제일 중요하죠. 그 변화가 천간의 해석의 핵심입니다. 지지는 뭡니까? 충이 중요하죠. 뭐 좌우충이라든가. 그러니까 내년에 지지에 오화가 있어서 좌우충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느 위치, 지지는 위치가 중요하죠. 연, 월, 일시 어디에서 좌우충을 하느냐. 자, 그래서 천간은 합, 육친, 지지는 충, 형충파의 위치를 해석할 수 있으면 고수,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로 갑니다. 기토로 가게 되면 이제 토생금 상관운의 토국수 편재운이 되죠. 상관편재.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제 재물을 취하게 되는데요. 흉신과 흉신이죠. 이것은 뜻밖의 일,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상 외의 뜻밖의 일이 내년에 기토에게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체적으로 상관편제라고 하는 것은 중개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렇게 그 중개, 로비 이런 낙찰, 경매 이런 운에는 상당히 유리하나 주의할 점은 뭐니까 돈을 버는데 상관편제를 하는데 약간 불법과 탈법으로 돈을 이제 벌게 되는데 상관생제가 되면 돈 냄새를 잘 맡지요. 돈에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상관과 편제 이 운에는 큰 재물을 벌 수 있는데 불법 탈법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년 4월 달이 이제 그 경진월인데 자 기토일간이 만일에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합시다. 경진월에. 그러면 기토일간이 상관운이죠. 상관은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면 낙선할 확률이 70% 상당히 불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기토일간과 같이 상관운일 때는 본선거에는 불리하나 보궐선거, 예를 들어서 본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국회의원직을 잃을 때 바로 기토가 상관운인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는 그 당선운이 못 씁니다. 사주에 식상이 많거나 상관격인 사람이 어떤 가게를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새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남이 망한 가게라든가 허스름한 가게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상관격, 식상이 강한 사람은 그 가게에서 이제 크게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으로 갑니다.
경금은 이제 같은 금이니까 비견운에다가 금생수 상관운이죠. 비견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런데 경금일간 중에 신강하거나 금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군겁증제가 돼가지고 재물이 나가는 손재수가 발생하고 신약한 경금일간은 대단히 유리하죠. 왜? 비견이 오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고 일단 경금일간에 신강하면 손재수가 발생할 것이요. 신약하면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경금이 오면은 서로서 대인 관계에서 협력. 그래서 경금일간이 대단히 일단 협력 관계, 모임, 가입, 뭐 어떤 카페에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대인 관계는 원활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으로 갑니다. 신금일간은 이제 겁재운의 식신운이죠. 겁재운은 뭐 일단 손재수지요. 일단 재물이 나갈 그런 공경에 처한다. 그리고 신금일간이 겁재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우월감이 있죠. 금이 받쳐주니까. 그래서 신강한 금일간은 신금일간은 군겁쟁이죠. 역시 재물이 나가게 되죠. 신약한 그 신금일간은 다소 이제 유리한데 그리고 또 식신운은 이 식신운은 신금일간에게 일단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수는 대단히 유리하나 일단 대체적으로 지금 겁재운에는 대체적으로 신금일간이 조금 금전거래라든가 이런 데서 손재수, 겁재가 뭡니까? 재물을 겁탈당한다. 손재수지요. 그래서 어떤 사기라든가 돈거래. 그래서 투자는 하되 투기는 하지 말아라. 특히 신금일간이 주의할 것. 을목일간과 신금일간이 가장 인물이 좋지요. 그래서 이제 잘난 척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신금일간은 내년에 겸손하면은 그게 바로 발복을 하는 지름길이다. 우월감에 날뛰게 되면은 손재수로 다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일간으로 갑니다. 자, 금생수 편인운의 겁재운이지요. 흉신운이지요.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 단 12운성으로 제왕지가 되지요. 임수는 제왕지. 경금은 사지가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사지인데 요거는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의 자는 뭡니까? 야민이지요. 제왕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감은 갖게 되는데 편인운에는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라. 아니면 명리학을 배우든지 어떤 걸 배워야 됩니다. 학문 공부, 그걸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이나 문서에는 주의를 해야죠. 삐딱한 편인운이니까 일단은 신강하면 조금 불리하고 금생수로 신약한 임수일간은 조금 유리합니다. 역시 이제 재물 거래, 부동산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 주의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좋지만 투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개수일간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생수 정인이죠. 그 다음에 같은 수니까 비견운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정인운이니까 학문, 공부, 자격증. 그 다음에 수가 강해지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좀 많아진다. 자신감은 있는데 생각이 많아진다. 을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을목이 있으면 불리하죠. 자, 을목이 있으면 수생목, 사주원국이 식신인데 식신이 을병합으로 묶여버리지요. 이렇게 되면 아주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에 을목이 없는 경우는 상당히 상승운이고 자격증도 따고 좋은데 을목이 있으면 딱딱합니다. 마음에서는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묶이니까 이게 그런 운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년의 경자년의 일간별 운세를 단식 판단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주는 일기예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알고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 사주를 맹신하면 불행해집니다. 자,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이유는 사주대로 살지 않고 보다 나은 운명개척적인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그래서
이런 사주라든가 운명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주 주문에 빠지고 주화인마에 빠져서 혹세무민하는 술사들에게 꼬봉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시대는 사주보다도 자신이 갖춘 질량과 내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궁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부부간의 가치관과 이념과 명분이 맞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과 수레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법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 이런 학문의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수레 시대도 이제 지나갔다. 수레 시대도. 이제는 법의 시대입니다. 자, 2~3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학문, 책, 지식, 일반 지식, 일반 상식 이것들은 지금 인간의 질량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과거의 일반 지식 이것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 공부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은 술의 시대였죠. 술이 뭐냐? 각종 도술, 술법, 굿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빌어서 성부를 바라는 주술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떤 요행을 바라는 1000배, 3000배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서 성부를 얻는 시대 이거는 지금 이미 과거다. 이제는 법의 질량이 팽창했기 때문에 법을 갖춰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지식과 주장과 논리가 아닌 진리의 지혜, 진리.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죠. 지식이나 자기 주장은 누구나 다를 수가 있죠. 주장, 논리가 어느 학파의 주장. 자, 그래서 이제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갖추려면은 체계 시대에서 이제는 동영상 시대로 넘어왔지. 그래서 일반 체계 시대에서 이제는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제는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죠.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70% 이상 돈을 벌고 재물을 벌었었는데 앞으로는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30%밖에 취할 수가 없고 이제는 온라인 시대. 그래서 블로그가 없으면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유튜브를 활용 못하면 국보급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만 가게 되면 아주 기상천외한 세상이 도래하죠. 이렇게 정강석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을 칠판에다가 표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 한번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명각자 불언천, 기각자 불언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기각자 불언타,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사람은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 어떤 경우도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하면은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없죠. 자, 아무리 어려워도 남 탓하지 말고 불평만 안 하면 어려움의 50%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질량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 수행 공부라든가 마음 공부 동영상을 하루에 30분씩 3년만 꾸준히 볼 수 있다라면 그 나머지 50%의 어려움도 깔끔하게 풀립니다. 이제는 갖춤이 더 중요하다. 사주보다 질량과 내공과 갖춘 실력을 갖추면
재물은 저절로 달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너지 질량의 법칙이지요. 그래서 항상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를 축원하면서 신산 원장의 2020년 경자년 일간별 운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